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조선 제6대 국왕 단종과 그의 외가, 그리고 그들을 짓밟은 계유정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왕과 사는 남자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바로 그 단종의 이야기입니다. 만 16세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 비운의 소년왕은 왜 그토록 외로운 운명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그 답은 그의 외가, 바로 안동권 씨 일족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종이 왜 외톨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외가가 어떻게 사라져갔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권력의 욕망, 가족의 배신, 그리고 죽음마저 모욕당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144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세자였던 문종은 안동권 씨 출신의 권전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단종의 어머니가 될 현덕왕후 권씨입니다. 권씨는 1418년에 태어났으니 겨우 23살의 왕자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권씨의 아버지 권전은 화산부원군이라는 벼슬을 하던 인물로 당대에 상당한 위세를 자랑하는 양반 가문의 가장이었습니다. 권씨가 세자빈으로 책봉되면서 권씨 일족은 왕실과 가까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영광이었을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1441년 권씨는 드디어 일생의 소원인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바로 단종 이홍희입니다. 새로 태어난 왕자는 할아버지 세종대왕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세종은 이미 병중이었지만 단종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러나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현덕왕후 권씨는 단종을 낳은 지 불과 3일 만에 산요결로 세상을 떠나갑니다. 겨우 23살의 나이였습니다. 조선시대 의학기술로는 산요열이라는 질병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당시 문종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제 겨우 아들을 얻었는데 아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인적인 비극은 곧 국가적 비극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실에서 왕비의 역할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왕권의 중요한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현덕왕후가 죽은 그해 겨울, 그녀의 아버지 권전도 세상을 떠납니다. 단종은 겨우 생후 3일 만에 어머니를 잃었고 1년도 되지 않아 외할아버지까지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종 외가에게 결정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의 외가가 정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왕의 어머니가 왕비나 유력한 후궁으로서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권씨는 이미 죽었고 외할아버지 권전도 떠나갔습니다. 따라서 권씨 일족은 더 이상 왕실의 어떤 여성 어른과도 특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문종이 현덕왕후의 죽음 후 다시 왕비를 맞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궁에는 왕을 보좌할 수 있는 여성 어른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단종의 외로움의 시작이었습니다. 1450년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문종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문종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문종도 단명할 것을 예감했을 것입니다. 문종은 자신의 뒤를 이을 어린 세자 단종을 깊이 걱정했습니다. 당시 단종은 겨우 12살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요? 혹시 왕실 내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질 수 있고 심지어 단종의 왕위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위험을 막기 위해 문종이 취한 조치가 바로 고명대신 제도입니다. 고명대신이란 왕이 죽으면서 그 뒤를 이을 어린 왕을 보좌해달라고 부탁하는 신하들을 말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 없을 때 이분들을 믿고 따르거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종이 선택한 고명대신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우의정 남지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종대왕을 모신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정치가들이었습니다. 문종은 이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내 아들 단종을 잘 보필해주기를 부탁한다.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단종의 왕권을 지키는 데 전력해달라. 이들 고명대신들이 단종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1452년 문종이 마침내 세상을 떠납니다. 단종은 만 12살의 왕이 됩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고명대신 김종서가 중심이 되어 조정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김종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종의 왕권을 지키고
왕실 내의 권력 다툼을 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대상이 있었는데 바로 단종의 삼촌들입니다. 세종대왕의 아들들 중에는 수양대군, 안평대군 같은 능력 있는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왕위에 욕심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문종이 단종의 어린 나이에 더욱 강력한 고명 대신 체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김종서, 황보인 같은 신료들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단종의 외가 권씨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슬프게도 이미 그들은 왕실의 주요 정치 무대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죽었고 외할아버지도 죽었으며 남은 권씨 족인들은 왕실과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단종은 외가의 보호는 받을 수 없고 오직 고명 대신들의 손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1453년 개유정난이 일어나기 직전의 조정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조정은 크게 두 가지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력은 김종서를 중심으로 한 고명 대신 그룹입니다. 이들은 단종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왕실 종친들은 정치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공평한 상황으로 왕족들에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세력은 바로 이 왕족들입니다. 세종대왕의 아들들인 수양대군, 안평대군, 양녕대군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종 때 중요한 정치 사업에 참여하면서 상당한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수양대군은 명나라 사신으로도 다녀오고 여러 문화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치에서 배제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자기들도 황족인데 왜 신료들에게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 불만을 가장 크게 품고 있던 인물이 바로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은 세종의 둘째 아들로 당대 최고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위는 형인 문종에게 그리고 이제 조카인 단종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수양대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린 조카의 왕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신료들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옳은가? 이러한 생각이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수양대군의 마음 한구석에는 야심이 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어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마음을 같이 해줄 책사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한명회와 권람이 그들입니다. 한명회는 원래 경덕궁 직으로 일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권람은 처음에는 주목받지 않던 인물이었죠. 이 두 사람은 당대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왕권이 추락하고 신권이 비대해지고 있다. 이것은 나라를 병들게 할 것이다. 누군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들은 수양대군이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분이라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수양대군, 한명회, 권람, 그리고 나중에 신숙주 같은 인물들이 한데 뭉쳐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1453년 10월 10일 조용한 밤이었을 겁니다. 수양대군의 집에는 한명회, 신숙주, 그리고 무술에 능한 양정과 홍달송 같은 무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밤 최종 확인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살생부, 즉 제거해야 할 인물들의 명단입니다.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대상은 좌의정 김종서였습니다. 그는 단종의 가장 강력한 보호자였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은 깊은 밤 관복을 입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합니다. 마치 하찮은 일로 방문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죠. 김종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수양대군을 맞이합니다. 몇 마디 인사를 나눈 후 수양대군은 미리 준비한 편지를 건넵니다. 김종서가 달빛에 비쳐 편지를 읽으려는 그 순간 수양대군의 종 이문이 철퇴를 휘둘러 김종서를 내려칩니다.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을까요? 그 광경이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이것이 개유정난의 시작입니다. 한편 경복궁에서는 무관양정과 홍달손이 주요 건물들을 장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몇 시간 안에 벌어집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쯤이면 이미 모든 권력 구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단종은 아침에 깨어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 신료들이 죽었다는 소식, 특히 자신을 가장 아끼던 김종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12살 소년 왕의 충격이 어떠했을까요?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자신을 지켜주던 고명 대신들도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단종은 완전히 고립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단종의 외가 권씨 일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단종을 보호하기 위해 저항했습니다. 단종은 비록 혈연상으로 가까운 외가이지만 이미 정치 무대에서는 거의 영향력 없는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권씨 족인들은 계유정난 이후 벌어진 단종 복위 운동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뒤에 세조의 가혹한 보복을 초래하게 됩니다. 세조는 단종의 외가 권씨를 단종 복위 운동의 가담자로 지목하고 그들에게 극형을 내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세조가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마저 폐서인했다는 점입니다. 폐서인이란 왕비의 지위를 박탈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죽은 여인이었지만 세조는 그마저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가혹한 것은 그녀의 무덤을 파헤친 것입니다. 문종의 능인 현능에 함께 묻혀있던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내어 서인, 즉 평민의 신분으로 강등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보복을 넘어 죽은 자에 대한 모욕입니다. 세조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자신의 꿈에 나타나 저주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세조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서 현덕왕후 권씨가 나타나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죄 없는 내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기록은 세조가 얼마나 단종의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권씨 일족의 나머지 인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종 복위 운동에 가담했던 권씨 족인들은 국문을 받고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일부는 죽임을 당했고 일부는 노비로 강등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노비로 강등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모든 사회적 지위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양반으로서의 신분도 잃었고 재산도 몰수되었습니다. 세종대 고위 관료였던 권전의 후손들이 이제는 노비가 된 것입니다. 특히 단종의 장인인 송현수도 사사 죽음을 강요함당했습니다. 단종이 결혼한 부인 정순왕후의 아버지였던 송현수는 단종 복위 운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단종의 처가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혈연상으로는 여전히 단종의 외가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소멸한 권씨 일족. 그들은 죽거나 노비가 되었고 남은 사람들도 세상의 탄압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야 했습니다. 단종은 이 모든 일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양대군은 1455년 마침내 왕위를 찬탈하고 세조가 됩니다.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나 금성대군 저택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단종 주변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고명 대신들, 그리고 마지막 보호자인 외가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16살의 소녀는 완전한 고립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1457년 단종은 유배지 영월에서 16살의 어린 나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공식 기록으로는 자살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세조의 지시로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종의 비극은 단순히 권력의 다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어린아이가 어른의 세계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짓밟히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지켜줘야 할 어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일찍 죽고 나머지 외가도 정치적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이 그 비극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단종은 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외가의 보호 없이 그리고 결국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조선 왕실 정치에서 외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교훈이 됩니다. 역사는 종종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단종의 이야기가 6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단종과 그의 외가, 계유정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역사 속의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조선의 역사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